내가 전세를 깔아줄게. 너는 내 전세를 끼고 사.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가 드디어 고민에 대한 해법들을 본격적으로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그대로 전세로 눌러 앉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6월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높여서 본인이 거주해주는, 즉 매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양도들이 지금 하나씩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6월 1일 날 종부세 부담되는 측면까지 같이 겹쳐서 지금 주택을 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지금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월 이전에 증여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6월 말이 지나고 나서 7월이 되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도 배제가 됩니다. 이 기간 전과 기간 후의 양도세의 차이점, 그 다음에 증여를 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담부 증여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세금에 대한 차이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뭘 몰라요? 이렇게 6월 지나면 세금이 바뀐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이 일부 있는 거예요. 이게 12.16 대책에서 굉장히 이제까지와는 없었던, 그러니까 항상 그 전까지 얘기 나왔던 어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재고주택 매물이 너무 부족하다. 그랬더니 구속을 해서 이제 자료들 이렇게 놓고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 물량이 한 12만 몇천 채 정도 있는데, 이 물량이면 서울시 입주 물량 3년치다. 그러니까 이 물량만 시장에 조금 나와줘도 재고주택 물량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물건을 좀 나오게끔 해보자. 그래서 재고주택 매물 확보책으로 대책을 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지금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 걸려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못 받는데 30%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오래 가졌던 분들 중에서 혜택 받아서 6월 말까지 파세요. 이 혜택을 드린 건데 시장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못 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안 팔리는 이유는 호가가 높아서, 또는 매수자랑 그 호가 갭이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안 팔리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 기한 내에 지금 팔려고 시간이 지금 이제 4월 초, 6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급한 물량들이 이제 좀 조건을 좋게 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왕 팔 거면 종부세 부과되기 전인 6월 1일 전에 잔금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4월, 5월 2달 남은 거잖아요. 네. 마음이 급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상담 오시는 것들 보면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건 뭐냐면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을. 내용 자체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 나오면 그거 열심히 꼼꼼히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거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이 어딨어. 우리 정도나 아는 것이.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상담들을 하시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선택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증여를 많이 선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증여를 선택을 하면서 부담부 증여 쪽으로, 그 다음에 부부간 증여 쪽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증여 취득세가 너무 세서. 그렇죠. 증여세도 커요. 6억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도 한번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세도 이게 지금 들어가죠. 예, 이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6월 안에 끝내려고 하시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받아가지고
뭐 이쪽에 넣고 저쪽에 넣고 사실 해가지고 이제 서류 받아서 세금 양쪽 다 그래서 컨설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우 많아요. 그렇게 어려우시는 분들이 오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딱 붙어 있더라고. 이거 써놓으셔서 일부러 그 좀 이제 하시려고. 그러니까 근데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모르고 오셔서 그거 좀 보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미리미리 했어도 뭐 지금 상반기에 뭐 눈치 좀 보면서 시기를 재시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갑자기 밀려오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에서 핵심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6월 말까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다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주택 보유한 분이라고 하면 이런 선택을 고민해야 된다도 있지만 이제 선택 중에서 증여가 아니라 그냥 지금 양도를 선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깔아줄게. 너는 내 전세를 끼고 사. 내가 전세를 많이 깔아줄게.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한 13억 깔아줄게. 그럼 너 한 3억 덜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갭 투자를 매수자한테는 유도하면서 전세를 높게 깔아주는 이런 형태로 매도자들이 전세금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그 돈을 나중에 내가 이사 나갈 때 전세 빼고 나갈 때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매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지만 반포의 아파트 그 점유개정 사례에서 사기꾼이 전세 높게 깔아 주세요 해가지고 하면서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대출 가득 받아서 완전히 크게 지금 사고가 난 사례 설명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딱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소유자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면서 임차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점유개정이라고 하는데 점유개정할 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는 그 효력이 2기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고 나서 그 전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후순위가 되면서 대출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대안으로 전세권 설정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갈 수 있게끔 뭐 쫓아가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큰 사안이다. 이런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내가 내 집 그냥 이렇게 전세 좀 높게 깔아주는 형태로 팔려다가 진짜 집 날려먹는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런 방어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라. 이거를 좀 코멘트를 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각자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중첩돼서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매물에 따라, 또 매수자에 따라, 매도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참 다양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도 다들 한 발 떨어져서 지금 많이 관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어떤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좀 시장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계약이 또 온라인 계약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뭐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참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수장님은? 이 불안한 시국에. 저는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맞춰서 살아야지. 전 요새 수필집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기존의 제 성향하고는 좀 다르게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 저는 한 가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새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라. 엊그저께 별별 수다 찍은 것 같은데 또 찍으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시간이 안 가진 않아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빡빡하게 지내고는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조금 약간 뭐 조금 전에 뭐 할 일 없어 유튜브도 잘 안 올린다든지. 유튜브를 덜 올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가하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유튜브 말고 이 뉴스 콘텐츠 정리하는 게 이게 매일매일 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쳇바퀴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필집 읽으면서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막 되게 불안도 하고 요새 막 억눌려서 막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저도 쌓여요. 왜냐하면 이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던 것들을 지금 못하고 이러고 사니까 다들
주변에 스트레스가 많이 사람들이 쌓이는 것 같고 네, 집안에서 와이프 목소리 커지고 그래서 뭐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색다른 시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평상시에 읽지 않았던 장르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